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제가
여기 친구들한테 해금이란 악기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악기 국악기인데 국악하면은 좀 딱딱하다, 따분하다, 재미없다 이런 뭐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중가요 아이유 러브 인즈 올로 해금 음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금 음색을 좀 들려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주제는 한국의 해금 그리고 평택의 지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짧게 하고 해금 음악을 더 본격적으로 들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금이나 평택의 지영이 선생님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가자고요. 그럼 지영이 선생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는 봤어요. 평택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해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최대한 간략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해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해금은 그냥 쉽게 팔음이라고 해서 8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악기에서 유일하게 8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했다. 이래서 그런 팔음의 악기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금은 8가지 재료를 사용한 유일한 국악기래 정도의 상식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보면 금, 쇠는 이렇게 감잡이 여기 밑에 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은 옛날에 여기 올림통 안에 돌가루를 발랐었어요. 그래서 돌가루. 그 다음에 명주실, 저희는 명주실을 이걸 꼬아서 실을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는 여기 입죽, 여기 입죽을 담당하는 대나무가 재료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박은, 여러분들 박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조롱박 할 때 이렇게 동그란 거에 꼭지 이렇게 있어요. 그걸 꼭지를 끝에만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서양악기의 바이올린 같은 경우 봤을 때 브릿지 역할 있죠? 그럼 브릿지 역할을 박 꼭지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송진을 의미하고 가죽은 여기 저희 손잡이 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전체적으로 입죽도 사용하고 여기 우리나라는 이 보판이라는 나무에 오동나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금 하면은 8가지 재료가 들어간다. 그 정도 상식을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의 풍각쟁이, 깡깡이, 앵금이다. 지금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버스킹? 버스킹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버스킹의 좀 원조였다. 조선시대부터 그런 재담이나 이야기거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뭔가 풍각쟁이, 깡깡이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애기 울음소리를 표현을 해야 된다. 막 음악 크기에서. 그러면 해금이 그런 음색을 내서 이런 효과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해금은 아까 되게 서정적이고 슬픈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되게 양면성을 지닌 악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익살스러운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동물을 주제로 한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닭소리를 낸다 이러면 이런 울음소리를 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닭소리 같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표현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 짖는 거 이렇게 짖는 소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조금 요염하게 뭐 마당극 같은 데서 이제 그 월매가 이도령을 꼬시려고 하는 내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이런 요염한 그런 것들을 효과음으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 이제 김치를 막 이렇게 무언극으로 김치를 찍는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음악이 없으면 좀 심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효과를 주기도 하는 게 해금의 특징이라서 해금은 약간 서정적인 음악도 하지만 이런 조선의 풍각제기, 깡깡이, 앵금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의 원조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역사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900년 전에, 약 지금부터 9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대성아악이라고 하면서 그 악기들이 저희 우리나라 악기로 정착되기 전에 다 중국 송나라의 악기가 넘어와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 경기 물류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문화는 옛날에는 이런 악기가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말, 뭐 마차, 뭐 항해로를 따라서 이렇게 교류가 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받아서 이런 중국의 송나라에 이런 악기가 있네 이렇게 악기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악기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계속 그냥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만의 악기를 만들까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악기가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으로는 그 중국의 송나라의 대성악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조선시대가 이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이전 정권의 내용도 의견도 수렴은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 왕권이 생겼다는 거를 좀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열리면서 이 고려시대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열렸다라는 거를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만드냐면 이게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궁중음악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궁중음악을 만들어야 그 중국의 송나라 악기가 넘어와서 궁중음악을 만들어야 그 선조들의 왕의 업적이나 이런 걸 칭송하는 거를 만들어야 이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음악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궁중음악이랑 연례악이 활발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간의 풍류음악이 발전이 돼요. 자, 민간의 풍류음악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대중가요. 자, 예를 들어 아까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이랑 연례악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지금 우리나라 언어가 한글말이 세종대왕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에 세종, 정조 이런 왕들이 되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언어도 생겼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도 정착을 하려면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궁중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그런 거를 힘쓸 수는 있지만 연주자는 아니죠. 예능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능인을 섭외해서 우리 예능인들을 데려다가 이런 음악 좀 만들어줘 이랬다가 이제 선비들 있죠. 선비들이 문인들이 악기를 취미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평택시청이나 이런데 공무원분들을 취미로 알려드리기 위해 강좌를 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인들이나 그 선비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또 민간 쪽으로 그런 악기 교육이, 음악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민간 풍류음악, 그 다음 무속음악들이 형성이 돼서 발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 갑자기 창작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요. 우리나라는 시대도 되게 많이 급변을 했잖아요. 근데 왜 20세기부터 그랬냐라고 하면 저희 19세기부터 뭐가 생기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음반이 생겨요. 옛날에는 음원이라는 게 없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음반을 녹음하는 기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디오도 생기고, 그러니까 라디오로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우리나라 음악을 전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되는데, 그런 전파시킬 수 있는 매체는 있는데 음악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악 이론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러면서 20세기에 이제 창작음악이나 다양한 국악 관현악도 생기고 이제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악기도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20세기에 완전 막 음악이 많이 생기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지영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영희 선생님은 20세기 국악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20세기에 국악 관현악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악 관현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양 악기 오케스트라처럼 국악 관현악을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음으로 전승되는 국악을 악보로 체계화시켜서 학교의 교육물로 학생들한테 교육 매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악보를 만들면서 이런 국악 교육의 체계화를 이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영 선생님이
지금 평택시의 인물이시고 지금 포승면 내길이 출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내기 초등학교에 그 취미로 국악 반연악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지영희 선생님이 출신이셔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 무용곡 창작을 했는데, 여러분 꼭두각시 곡 뭔지 아세요? 꼭두각시는 말 그대로 무용곡인데, 자 보시면 지영희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거 들어보셨죠? 네. 요거를 만드신 분이 또 지영희 선생님이세요. 그 다음에 해금산조, 피리산조의 명인이다. 해금산조나 피리산조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 산조라는 거는 여러분들 판소리 아세요? 판소리? 네. 판소리는 노래 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안일이 같은 걸 하면서 판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악으로 판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영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기악으로 판소리를 해볼까 해서 만든 음악이 해금산조, 피리산조라는 건데, 이것도 짧게 들려줄게요. 이런 곡이에요. 곡이 따라 따라 띠라 띠라 리라라 따라리라, 이렇게 뭔가 판소리처럼 소리째처럼 기악곡으로 한번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만드신 분이 이제 지영희 선생님이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 지영희 선생님을 이제 평택시청에서 모든 관계자분들이 알리고 싶어서 지영희 국악관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평택호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영희 선생님의 그 자료 있죠? 그동안 그 유물, 그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지영희 선생님이 쓰시던 악기를 갖다 놓고, 거기서 실제로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투어나 그런 강좌들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지영희 국악관에서 어떻게, 이제 저는 평택 사람이 아닌데 평택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평택 강의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평택에서 그 할 수 있는 국악 버스킹 공연들을 많이 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영희 선생님의 길이는 국악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시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있죠. 일단 제가 준비한 연주곡을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다시 해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게요. 오늘 해금 강의를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평소에도 동양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되게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이번 시간에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해금 연주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도 너무 더 재밌었고, 그리고 다음에도 더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억에 남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